자, 그럼 첫 번째 간목일간부터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 사주는 절입 시점에 대한 사주가 되겠고, 이 사주를 바탕으로 간목일간의 운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능운입니다. 간목일간은 트렌드에 맞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떠오르는 필드의 공부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에서 더 각광받고 있는 기술력을 학습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목일간은요, 학습이랑 연관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간목일간은 공부하는 거를 추구를 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간목은 개수를 반기는 그러한 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하는 것을 추구를 하는데, 특히나 이 경호월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외에서 뭔가 각광받고 있는 기술력 이런 거를 학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래는 개수를 통해서 수생목 하는 게 그 간목이 좋아하는 것이지만, 망종이 들어서는 이 경호월의 시점에는 이렇게 임수가 천간에 있기 때문에 내적인 역량 혹은 뭐 자신의 교양을 쌓는 일보다는 그리고 외부의 외적인 역량 혹은 해외에서, 국내보단 해외에서 유행하는 공부를 학습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필드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경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금과 임수가 합쳐져 있다 그러면은 첨단 그리고 이미 완성된 가치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건데, 경금과 임수가 조합이 되어 있으면서 경임에 이 임수가 또 간목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필드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더 각광받고 있는 기술력을 학습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시로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챗GPT 이런 어떤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어떤 학습 필드가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AI 분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거의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뭔가 완성된 그런 어떤 체계가 잡힌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발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떠오르는 필드 그리고 뭐 트렌드에 맞는 공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 역시 트렌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유행하면서 아직 뭐 완성되지 않은 떠오르는 필드이면서 뭐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재능 쪽으로 발전을 시키기에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처세,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우리 왕상휴수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왕상휴수사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게 되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떠어떠한 처세를 보이세요 라는 걸로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선배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목일간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호월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이렇게 왕상 휴수사 중에서 이렇게 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이 있고, 그리고 왕이면서 그리고 수인 요러한 요런 진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오화라는 휴로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 자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내가 이 현장 활동을 하고 그로써 어떤 내 영역 필드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자수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사 중에서 상, 그래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면서 전문가들, 내가 현장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경오월이기 되기 때문에 그 현장 활동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어떤 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전문가들, 그리고 선배들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런 선배들, 전문가들,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다 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직장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직장운은 정말 말 그대로 육신을 중심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활동 그리고 필드 업무 그리고 실무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오월이잖아요. 우리 월운 보기로 했죠. 그러니까 경오월을 중심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되, 경호월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상관가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활동, 필드 업무, 그리고 실무에 충실하는 것이 어떤 간목일간의 경호월 운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운은
생화극제라는 걸로 판단을 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애정운인데요. 애정운은 간목일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네, 간목일간이 만약에 솔로라면 어떤 활동을 추천드리냐. 운동이나 액티비티 활동을 추천한다. 그래서 뭐 굉장히 활동적인 거 있죠. 그리고 요새 뭐 소모임이나 뭐 이런 어플, 뭐 그리고 소모임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걸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서 운동, 그리고 뭐 액티비티, 뭐 클라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크로스핏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방식으로 솔로분들은 애정운을 높일 수 있다. 뭐 연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만약에 커플이다라고 하면 커플의 경우에는 같이 뭔가를 배우는 활동을 하면서 애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간목일간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호월의 경우에는 간목일간들이 커플인 경우에는 뭔가 같이 배우면서 자신의 연인과 함께 애정도를 점점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이 운세풀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을목일간 한번 봐야죠. 을목일간은 아까 간목과 다르게 이제 음의 목이 되죠. 그래서 을목일간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 절입 시점을 가지고 운세풀이를 해볼 거예요. 을목일간의 재능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배운 것을 본인이 그대로 학습하면 된다. 단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본인이 직접 겪어야 된다. 남이 뭔가 배운 거를 그대로 학습하는 것, 그러면 뭔가 배운 사람들한테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배우려고 노력하기보다 남이 배운 걸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이 배운 걸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내가 또 노하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야 또 노하우가 거기에 쌓여요. 우리 명리학도 똑같잖아요. 공부를 했다라고 하지만 누구랑 상담을 하고 어떤 상담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정도 그리고 해석하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을목일간도 똑같아요. 남들이 뭔가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내가 직접 찾아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이미 공부해 놓은 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세를 할 것이냐. 왕상유수사 중에서 여기가 수가 되고 똑같이 목일간이니까 이쪽이 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휴가 됩니다. 그러면 휴는 현장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이지만 수이면서 사실은 왕이에요. 이 진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인묘진으로도 묶이고 그 다음에 토의 성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왕이면서 수가 되는 것이 지지의 토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은 인묘진이라고 하는 봄에 속하기도 하면서 또 토니까 왕이면서 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광상유수사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경호월이니까 기본적으로 현장 활동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 활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요 상이랑 이렇게 수랑 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해석을 해보면 기술자나 뭐 특기자 그리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춘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나 특기자 그리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면서 사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편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직장운 볼게요. 을목일간들에게 경호월 직장운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면 따르는 것이 좋다. 하지만 비전이 없다면 본인의 갈 길을,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그냥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경호월로 시작이 됐죠. 근데 경호월이면서 경호월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 절입의 시점, 경호월이 들어오는 절입의 시점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월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 처세는 어떻게 되는가, 직장운은 어떻게 되는가, 이 임수까지 가는 것이 원래 경호의 어떤 목표가 돼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같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좋아요. 근데 비전이 없다 그러면 그냥 본인만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을목일간들에겐 이 경금이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본인만의 성과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시고,
비전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목일간의 애정운입니다. 을목일간의 애정운은 솔로인 경우에는 을목일간이시면서 내가 솔로다 그러면 공방이나 창작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제작하는 것들 있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애정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커플이다 라고 하면 을목일간이면서 내가 커플이다 라고 하면 상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일목일간이지만 사실 이렇게 이 전체적인 경우월의 절입일의 특징을 보면요. 을목일간이 잘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이렇게 간목에 등락의 갑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좋은 처세가 될 수 있다. 애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화일간들 한번 보겠습니다. 화일간들 중에서 양의 화일간 그러니까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이면 양의 화일간이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이렇게 경우월에는 어떤 운세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자, 먼저 재능적인 측면을 볼게요. 훗날 자신의 수익과 연결된 방향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시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봉이나 보수를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 일단은 5월이면서 경금이 천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나은 능력을 가진 그런 환경에 도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그 경금이라고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해요. 근데 이 병화일간 입장에서 이렇게 간목이라는 것에 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생을 받고 자신이 경금이라는 결과물을 내서 이 결과물은 결국엔 다시 임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네요. 근데 이 임수는 수익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어떤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연봉이라든지 보수를 꼭 고려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익과 연결된 방향으로 항상 재능을 활용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것 좀 멀리 보고 내가 이번 연말에 혹은 뭐 내년에 승진을 위해서 혹은 올해 연말에 연봉 협상을 위해서 내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이 주장이 잘 먹힐 것인가 이러한 생각으로서 한번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이 된다라는 것으로 경우월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 대인관계 처세 한번 보겠습니다. 대인관계로서 보면 이렇게 오화는 왕이 되고 여기도 그럼 당연히 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사, 그리고 여기는 상이면서 휴입니다. 그러면 상이면서 휴니까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현장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환경에 왔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능을 열심히 빛내야 한다라는 시기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병화일간이에요. 병화일간이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 환경은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잘 갖춰진 환경에서 종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이랑 휴가 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필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규칙과 규율이 또 엄정한 그런 곳에서 자신이 열심히 어떤 재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닥치는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한 자신감은 금물이다 라는 해석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사가 왔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조직적으로서 규정이나 어떤 규율들이 굉장히 빡센 환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능력이 좀 더 낮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는 시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운인데요. 직장운의 경우에는
병화일관한테 어떻게 해석을 될 것인가. 이때는 이제 제가 육신을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팀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곧 자신의 권한을 상승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팀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렇게 재생살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쵸? 재생살이 되는데 전체적인 이 사주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통근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관이 아니라 살이라고 하는 것이 통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환경이 굉장히 좀 경쟁적인 그런 조직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팀이 제시하는 곳이 곧 본인이 능력을 발휘해야 될 곳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을 상승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조직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라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도 내가 조직을 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시는 게 좋다. 편관이 통근한 상황이면서 재생살을 해야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정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병화일관들의 애정운은요, 솔로의 경우에는 아카펠라 학원 이런 데 가서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 아카펠라 우리 무반주에 이렇게 목소리로만 이렇게 음악을 하나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렇게 병화일관인데요. 경호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호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완성된 것을 만들기 위해 정경은 내가 혼자 내 기술로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지만 변경은 다 같이 함께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솔로인 경우에는 아카펠라 학원 이렇게 추천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커플인 경우에는 뭐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상호 간의 어떤 경쟁을 하면서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상호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운동을 하는 그런 종목으로서 어떤 신뢰관계 그리고 애정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약간의 그런 어떤 경쟁심도 들어가니까 뭔가 상대와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커플과 나의 어떤 연인과 실력을 또 겨뤄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니 병화일관들에게는 이번 경호월에는 애정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테니스나 탁구, 배드민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병화일관의 경우에는 재능적으로는 항상 수익을 생각하면서 성과를 내주셔야 한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로서는 과한 자신감은 금물이다 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 왜냐 내가 움직이는 게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 그리고 조직적인 그런 활동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과 규율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은 갖고 있으나 과하게 자신감을 부리면 안 된다. 요거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는 팀이 제시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을 상승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신감으로 내가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독단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팀워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병화일관들에게는 이렇게 경호월이라고 하는 시점이 굉장히 좀 경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권한 상승을 위해서는 한 번 더 팀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정운의 경우 솔로는 이제 다 같이 하나의 완성도를 높이는 아카펠라 학원 같은 데서 자신의 연인을 만날 수 있다. 커플의 경우에는 뭔가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테니스나 탁구, 뭐 배드민턴 이런 것들로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면 애정운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화일간 한번 볼게요. 정화일간 벌써 화일간의 화일간 시작을 하게 됐네요. 정화일간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단 자신이나 팀 이 둘 중에 한쪽을 선택을 해서 그쪽을 위해야 되는 가령 나 자신을 위하겠다 그러면 내 재능을 키우는 쪽의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팀을 위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회가 원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내 재능을 발휘를 해야 돼요. 어쨌든 내 재능은 잘 발휘되는 경호월이 되는데 내가
이 재능을 환경에 맞출 것이냐, 혹은 나 자신에게 맞출 것이냐, 이 선택지가 나눠진다라는 것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고 하니, 이렇게 5월에 왔죠. 5월에 왔는데, 이렇게 갑, 경, 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그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 요렇게 인화를 하고, 요렇게, 재련을 하고, 요렇게 도세를 하고, 다시, 임수를 통해서 이렇게 수생목이 되는 그 구조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토가 빠져 있어요. 토는 무토나 기토 둘 중에 하나. 그죠? 무토나 기토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무토가 배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맞추는 것이고, 기토가 배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한테 맞추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재능 발휘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방향성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대인관계에 대한 처세입니다. 주도권은 나 자신에게 있다. 나한테 주도권이 있어요. 근데 단 주변의 도움은 크게 바라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볼게요. 대인관계는 우리 왕상휴수사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상이면서 휴, 똑같죠? 앞에 병화일간하고 똑같죠? 화일간의 경우에는 토면서 목이 되니까, 목생화 그리고 화생토 이렇게 되니까 생을 받는 환경이면서도 또 내가 생을 해야 되는 환경이니까 상이면서 휴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상휴수사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왕입니다. 똑같이 그럼 여기도 왕이 되고 여기는 사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데, 자, 이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이렇게 자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개수가 을목을 생합니다. 개수가 을목을 생하는 상황에서 5월이 되면 사실 이 5월은 정화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정화라는 것을 잘 타오르게 만들어 주려면 사실은 이 을목이나 간목의 상태가 말라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진이 되면서 계을이 되는 이런 수생목 구조의 경우에는 이 을목이 아주 잔뜩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활동하는 환경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은 크게 바라지 말아라. 하지만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 왜? 정화일간이 이렇게 오화라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왕이죠. 왕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재능을 열심히 발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 주변의 도움은 크게 바라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 능력을 발휘를 하면 된다. 근데 상황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렇게 인화되고, 그럼 이 간목은 쓸만하냐? 그럼 간목은 쓸만하죠. 이 간목은 쓸만합니다. 네. 이렇게 자진으로 계을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 간목은 왜 쓸만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쨌든 목생화, 화극금, 금생수, 수생목 되는데 중간에 아이고 토가 없네. 토는 나의 선택으로 움직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직장운입니다. 직장운은 이제 생활학제를 중심으로 본다 그랬죠.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꼭 생각해야 된다. 자신의 페이스와 체력에 맞추어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일을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화일간이 잘 스스로가 타오를 수 있는 여건이 들어왔다고 한들 항상 주변 환경이나 본인 체력, 페이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가뜩이나 요새 또 뭐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항상 체력을 신경 쓰셔야 되고 상황이나 본인의 어떤 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너무 일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또 과하게 더워 죽겠는데 또 일까지 과하게 하면 잘못하면 병나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페이스나 체력을 맞추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화일간 애정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정운입니다. 솔로의 경우에는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 가라.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열심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우리 정화일간의 경우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 가게 된다면 굉장히 매력 어필할 수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이미 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을 유지한다거나 일부러 남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커플의 경우에는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 그래서 애정의 깊이 뭐 이런 것들을 혹은 애정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활동이다 보니까 커플 간에 할 수 있는 것 혹은 자신의 어떤 그런 관계로서의 둘만의 어떤 애정 관계가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혹은 실력적인 어떤 지적인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체력적이나 뭐 운동적인 면 건강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활동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의 깊이가 되어 뭐 애정도 되고요, 지식도 되고요, 체력적인 건강적인 면도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깊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두 분이서 연인과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되면 그런 뭐 애정을 위해서 우리 이런 걸 해보자. 우리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뭐 지적인 깊이를 위해서 이런 걸 해보자. 혹은 우리 둘 다 건강을 같이 찾기 위해서 이런 걸 해보자. 이런 활동으로서 둘만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화일간의 경우에는 재능적으로는 나를 위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를 위할 것인지 내가 속한 팀을 위할 것인지 이런 기로 속에서 선택을 좀 하시면 본인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발휘를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주변의 도움은 크게 바라지 마시고 주도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내 능력을 온전히 발휘를 하면 된다라는 것으로서 대인관계,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경호월이 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직장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본인 페이스와 체력이라는 것을 잘 고민을 해주시고 그러한 어떤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한 정화일간에게 경호월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정운의 경우에는 솔로에는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을 그리고 커플의 경우에는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의 깊이도 되고 지식의 깊이, 기술력의 깊이, 뭐 건강의 깊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게 좋다. 솔로의 경우에는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환경에 도착했으니까 내가 잘하는 종목이더라도 일부러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남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가령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그냥 영어학원 등록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뭔가 뭐 수영을 잘한다 이러면은 수영학원에도 일부러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뭐 수영을 하거나 혹은 영어를 하거나 하는 거예요. 감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가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일간은 이제 정화했으니까 이제 또 무토가 되겠죠. 자, 무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 무토일간의 경우에는 재능은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리더보다는 서포터 역할이 더 알맞은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상황과 변화를 안내하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화가 중심이 되는 환경이라 그랬어요. 사실 이 오화는 병화와 정화가 둘 다 들어있는 이렇게 지장간으로 보면 이렇게 병화와 정화가 둘 다 들어있죠. 근데 변화의 시기면서 금화 교역의 시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었던 것 중에서 수정된 꽃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열매 맺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기이면서 온도나 습도 면에서는 온도는 점점 하강하기 시작을 할 것이고 습도의 경우에는 점점 건조해지는 시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중심이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상황에 있어서 열매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땔감이라는 것도 주어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다가 내다 팔지에 대해서 그 시장도 명확하게 목표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때 무토일간이 이런 환경에 온 거잖아요. 아쉽게도 이 정화가 중심이 되는 환경에 갑경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기토라는 게 조금 더 선호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무토일간이 이러한 환경에 왔을 때는 이 상황에서
현재의 트렌드를 인지하는 무토일간의 특성으로서 무토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알아서 순환이 잘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이드로서 요새는 근데 이런 게 좀 더 먹히는 것 같던데 요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트렌드인 것 같던데 라고 하는 첨언 정도 그리고 서포트 정도만 하는 역할이 무토일관들에게 굉장히 좋다. 아, 이거 무토가 아니라 술토네요. 죄송해요. 술이라고 썼네. 무입니다. 무. 그래서 무토일관들에게는 그러한 역할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처세. 대인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인관계는 이제 왕상유수라는 것으로 풀이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은 이제 상의 환경이 왔죠. 무토일관들에게는 상의 환경이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왕이면서 사의 환경이 왔고 자는 수의 환경이 온 거죠. 그래서 왕상유수사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인관계 처세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상이라고 하는 환경이 왔으니까 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도착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왕이면서 사인 이 상황에서는 수, 사, 그리고 왕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주변이 이미 알아서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으면서 왕이 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환경 자체는 상이에요. 상. 그러다 보니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해세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호월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직장운입니다. 직장운의 경우에는 이제 생화극제로 해석을 하니까 직장에서 만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활용해야 한다. 직업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합거라고 하는 개념을 좀 썼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정인이죠. 정인의 환경이 되는데 이렇게 식신생재가 되면서 여기 정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무토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오화라고 하는 환경이 이 무토가 처해 있는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식신생재, 뭐 재생살 이런 환경이 이러한 어떤 능력이 대인관계가 무토일간이 쓰는 대인관계가 되고, 여기서 편재라고 하는 본인이 식신생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주변에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본인 개인 능력을 활용해서 자신을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는 결론적으로는 직업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직장에서 만난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편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러려면 내가 뭔가 내 전문성을 열심히 발휘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방식으로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애정운입니다. 애정운은 솔로의 경우에는 이제 실기가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서 한번 본인의 연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가 중심이 되는 활동이다 보니까 무토일간은 아무래도 현장 활동에 굉장히 좀 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요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그리고 필드에 나가서 내가 배운 걸 적용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무토일간들의 그리고 무토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기가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서 주변에 어떤 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게 좋다. 그리고 커플인 경우에는 무토일간들은 실내보다는 외부 데이트, 더워 죽겠는데 무슨 외부 데이트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토의 입장에서는요 어디 한 군데 정적으로 있는 걸 더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커플 입장에서는 그냥 외부에 계속 돌아다니는, 혹은 해외에 한번 잠깐 갔다 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래서 같이 뭔가 커플로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재능적으로는 서포터로서 뭔가 요새는 이런 게 트렌드래요. 뭐 이런 게 유행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주변의 능력을 발휘하는 환경을 잘 이끌어가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게 좋고요. 대인관계로서는 자신의 역할에 굉장히 좀 충실하면서 그러면 주변에 알아서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이제 뭔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성과를 내면서 점점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애정운에 있어서는 솔로라면 실기가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서 현장 활동, 그래서 뭐 진짜 한강변을 달리는 그런 러닝을 하신다든지 혹은 뭐 그런 크로스핏도 보면 이렇게 현장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혹은 진짜 뭔가 탐사를 하거나 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는 것이 무토일간들에게는 어떤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나게 되고 기회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커플의 경우에는 이제 실내보다는 외부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애정운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갔다 와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들 재능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본인의 비전을 믿고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순간부터는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맞아 라는 생각으로 경호월은 그냥 보내시면 돼요. 내가 맞아. 그렇게 자신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정화가 중심이 되는 환경이 5월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땔감도 있고 결과도 나오고 이 결과를 가지고 어디에다 써먹을지도 다 순환이 되는데 여기에 빠진 게 토호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토일간이 이런 환경에 왔으니 얼마나 적합한 환경이 온 겁니까? 이 과정이 딱 들어가잖아요. 아주 그냥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가 딱 왔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 환경을 누리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진짜 그냥 그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딱딱딱딱 아구가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처세 볼게요. 대인관계에서의 처세. 자, 기토일간에게는 역시나 여기가 왕이면서 사, 여기는 상, 여기도 상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수, 이렇게 되죠.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주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명분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는 제가 육신도 조금 집어넣어서 해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또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육신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합도 들어가 있어요. 삼합이라는 것도.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 주변이 재생살이라고 하는 구조로서 상당히 잘 생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주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명분을 잘 찾아야 된다. 자, 이 편인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이 환경에서 주변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재생살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주변에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때 이 사람들과 같이 뭔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을 잘 찾아서 설득을 해야만이 이 사람들을 잘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주변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명분을 쌓을 것인가 라는 것이 이번 경호월의 관건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직장운이 됩니다. 직장운의 경우에는 특기자들을 잘 활용하는 시기로 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려 하기보다는 주변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기토일간들에게 이 경호월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라고 봤을 때, 요 지는 이제 근이라고 하는 걸로 작용이 되고요. 상관이면서 정제면서 여기 정관이에요. 그죠? 자, 기토일간들이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는 근이 있어요. 근이 있으면 특징이 뭐다? 내가 하려 그런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다 컨트롤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밥 먹는 것도 내가 하고, 일하는 것도 내가 하고, 뭐 설거지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하려 그래요. 내가 하려 그런 특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상관생제, 재생관까지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런 상황이면 또 환경은 그럼 어떠냐? 특기자들이 주변에 많은 환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 특기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사실 이러한 상관생제 재생관의 처세를 하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뭔가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기에 유리한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근이 있으니까 자꾸 내가 하려 그러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내가 남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건데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경호월의 기토일간입니다. 해서 내가 하려 그러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주변 특기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정운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애정운 솔로의 경우에는 배움이 중심이 되는 활동. 근데 특히나 이쪽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배움인데요. 기술 그러면 다들 뭔가 연장 들어야 되고 불 써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언어적으로도 기술이 있죠. 가령 뭐 회화의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미술적인 면에서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그리고 뭐 페인팅을 하는 것들 중에서도 뭐 수채화, 유채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도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이 중심이 되는 활동 중에서도 기술적인 면을 좀 더 강조한 방식으로 뭔가 배우는 환경에서 연인을 만날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꼭뭐 불을 쓰고 연장을 쓰고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회화하는 기술, 말하는 기술, 스피치 기술 이런 것들도 그리고 예술적인 것도 기술 있어요. 그리고 축구하는 것도 당연히 기술이 필요하다. 어떻게 찰 것인가? 매광의 기술. 매광은 안 됩니다. 기토는. 예,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커플이죠. 커플은 어떻게 애정운을 풀어나갈 수 있는가? 상대 의견을 좀 더 존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관생제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가 들어와 있고, 본인이 이제 근이라는 게 들어와서 자꾸 자기 주장을 하려는 성향이 좀 더 강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예, 상대 의견을 좀 더 존중을 해주는 것이 좀 나은 처세가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상대에게 맞춰서 그리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통근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조금 해 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기보다는 상대가 그리고 우리 팀이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더 멋이 중헌디 요걸 찾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커플의 면에서는 상대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애정운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된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토일간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 이번 경호월에는 재능적으로는 그냥 밀고 가세요. 그냥 뭐든지 잘 되는 운입니다. 그래서 망설이지만 않으면 된다. 나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주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명분을 잘 찾아야 된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명분만 잘 찾으면 이 어떤 대인관계는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장운인데 특기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애정운에 있어서는 솔로는 배움이 중심이 되는 활동이면서 기술적인 면에 좀 더 치중을 하세요. 영어라면 토익이나 토플보다는 회화, 뭐 예술 활동이다라고 하면 진짜 그림 그리는 기술을 배우러 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농구나 뭐 축구, 수영 이런 것도 역시나 그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목적이 되는 곳에 가서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 그리고 커플의 경우에는 상대 의견을 좀 더 존중해 주는 거. 우리 조직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 의견을 좀 더 존중하고 배려를 해 주신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경금일간 운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경금일간이 이렇게 이러한 환경에 왔다라는 거
그러면 재능적인 면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재능은 양으로 승부하려 하기보다는 항상 본래 성과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점검을 해야 한다. 지나친 성과주의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경금일간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금이 꽤나 많은 상황에서 또 왔어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경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래 처음에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환경에서 경금일간이 또 이 환경에 오다 보니까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생각하자라는 태도로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과라는 것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서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원래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월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능적인 측면으로는 항상 자기 점검, 재점검을 해야 된다. 내가 처음에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지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적인 처세로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인가? 자, 경금일간에게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쪽이 상이면서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가 되고요. 여기는 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사입니다. 그러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주변 의견에 꼭 귀를 기울이면서 움직여야 구설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은 내가 속한 환경은 사예요. 사. 그러니까 규정이나 규율이 만들어진 환경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그러면 규정이나 규율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야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조금씩 필드 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 이론이 항상 맞아떨어지지 않는 환경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규정과 규율이라는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보다는 아유, 상황 따라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될 게 그렇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들어가 있는 환경이 규정과 규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다 보니까 딱 한 달 정도만큼은 조금 빡세게 자신의 어떤 엄격하게 엄정하게 그 규율과 규정을 지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조금 운영을 하는 것이, 그리고 살아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변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움직여야 구설이 없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뭔가 규칙과 규율을 많이 지켜야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경금일간들에게는 조금 힘겨운 경우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한 달만 견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직장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운은 생화극제로 본다 그랬죠? 어떻게 되냐? 자신의 상사나 거래처 등의 적극적 어필을 통해서 인지도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자, 경금일간 입장에서 비식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비식이 됐고, 이 비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이고, 식정관합까지 가능하게 됐네요. 그래서 비식을 통해 식정관합이 된다. 그러면 자신의 상사나 거래처 등의 적극적인 어필을 통해서 인지도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런 전문성이 있어요. 혹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많이 배웠어요.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사실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상사나 거래처 등의 적극적인 어필을 통해서 인지도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 애정운으로는 솔로들은 컴퓨터나 IT 분야 학원에서 한번 연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높여 보시면 됩니다. 경금일간이면서 이제 정화의 환경이다 보니까 기술을 배워야 해요. 근데 이렇게 임수도 있으니까 트렌디한 기술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클래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봤고요. 커플의 경우에는 여자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역시나 이제 식정관합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예, 비식 그리고 식정관 합의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자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남자 경금일간이더라도 여자한테 주도권을 주고요. 경금일간이다 그러면 아예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커플 사이에서는 요 한 달 동안에 큰 트러블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경금일간은 요 경호월에는 양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성과를 지나치게 만들려고 하는 강박을 느끼기보다는 내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지? 그리고 최초 무슨 계획으로 시작이 됐었지? 라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하시고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규칙과 규율을 잘 운용해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이때는 뭐 꼼수라든지 약간 편법이라든지 혹은 편의상 요렇게 한번 합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번만큼은 조금 엄격하게 갈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대인관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 실력이라는 것을 이제는 상사나 거래처에 잘 드러내도 되는 그런 환경에 왔으니까 적극적인 어필을 해서 내 인지도나 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애정운에 있어서는 솔로는 컴퓨터나 IT 분야의 학원,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학원에 가보시는 것, 그리고 커플에 있어서는 이제 여자한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경금일간에게는 조금 더 좋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간은 이제 신금일간이죠. 신금일간 한번 볼게요. 신금일간입니다. 재능운 묻어가기에 좋은 시기고요. 하지만 그냥 묻어가면 안 돼요. 가만히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통해서 내가 거기에 무임승차 이런 거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주변의 노하우나 재능을 어깨 너머로 보면서 본인이 배워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후에 내가 뭔가 상황상 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때 익혔던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의 경우에는 경우월에는 너무 뜨거운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천간에 이렇게 경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금에 의지를 하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한편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황이 좋은 시점에 놓여 있거든요. 이렇게 복생화, 화극금, 금생수가 잘 된다라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금한테 상당히 유리한 환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이 경금한테 그대로 의지를 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경우월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뭔가 그 사람들의 노하우만 잘 배워두면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거기에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상이 되면서 수가 되고요. 여기는 사가 되고, 여기도 사고, 여기는 휴입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꼭 주변에 물어보면 돼요. 이 상황 자체가 신금일간한테는 조금 버거운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변에 꼭 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이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 그러기보다는 나는 완벽해. 난 다 끝났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르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도 위험하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변에 그냥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도와줄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나는 완성된 존재야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지배적으로 가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조금은 경계하시는 게 현 상황에서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직장운이 됩니다. 직장운은 상대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자신만이 가진 독보적인 다양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상대를 어루고 달래야 한다. 자, 경금일간이 자신의 어떤 전문성이나 실력을 가지고 윗사람들이나 거래처를 설득한다라고 했으면, 신금일간의 입장에서는 이때는 이제 겁상이라는 걸 통해서 상관 합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금일간 입장에서 이게 겁재고 이게 상관이 되죠. 그러면서
사라고 하는 이 환경은 상관 합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나만이 가진 어떤 독보적인 다양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서 상대를 어르고 달랠 거. 내가 이 분야도 할 줄 알고요, 저 분야도 할 줄 알고요, 이 분야도 할 줄 아는데 지금 막 굉장히 저한테 좀 불리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럼 저한테 적합한 일을 한번 제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예, 뭐 가령 내가 뭔가 IT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회사에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컨텐츠를 잘 만든다거나 혹은 내가 주변의 어떤 대인관계 혹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좋다거나 혹은 내가 IT 기술 외적으로 컨텐츠도 외적으로 뭔가 그런 기술적인 영역 외에 소비자들의 어떤 동태 뭐 소비자들의 심리 혹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트렌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좋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상대한테 어필을 하는 것이 그리고 주변 환경에 어필을 하는 것이 현 시점의 어떤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이 가진 어떤 독보적인 다양성, 그거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상대를 어루고 달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신금일간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애정운입니다. 자, 솔로라면 파트너가 필요한 취미. 그래서 물론 아까 뭐 그런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것들도 좋지만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있죠. 파트너가 있는 활동을 하는 것. 가령 우리 그런 왜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이브라든지 뭐 차차차라든지 이런 어떤 춤을 추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춤이라고 하는 것도 요새는 이제 뭐 그런 수우파, 스맨파 이런 데서 봤을 때 이렇게 단체로 춤추는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파트너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취미들을 통해서 내가 연인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한번 높여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커플이라면 상대의 노하우라는 것을 따라서 내가 내 연인의 노하우라는 것이 굉장히 그 부분을 높이 사서 그냥 난 이걸 잘해 그러면 그냥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신금일간들의 경우에는 요번 경호월은 묻어가기에 좋은 시기. 내가 조금 어려운 환경에 도착했지만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 옆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지를 잘 보고 그걸 잘 배워두는 게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대인관계 및 처세가 되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꼭 주변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스스로가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몰라. 그리고 내가 좀 완벽해. 난 이미 뭔가 더 배울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잘 모른다. 라고 하면 주변에 물어보면 항상 도와줄 사람이 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는 나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다양성 가령 내가 여러 분야의 어떤 조금씩 할 줄 아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함으로써 현 상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직장 운이기 때문에 나만이 가진 다양성은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애정운으로서는 솔로들은 뭔가 파트너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통해서 연인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커플이라면 상대의 노하우를 따르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신금일간이었고요. 임수일간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수익보다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세울 것, 서비스 개선으로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볼 것.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요. 자, 이 상황에서 경호월이에요. 경호월이면서 절입을 기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이 임수일간의 입장으로는 이 토라고 하는 것에 의지를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임수일간의 입장에서도 주변 환경이 그래도 본인에게 그래도 좀 괜찮은 환경인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에서도 이 환경이 굉장히 잘 돌아가긴 했는데 뭔가 결핍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편 이 지인 중에 무토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병화에 의해서 생을 잘 받게 되거든요. 근데 오중에 병화에 의지를 해서
이 무토를 살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한 이유는 병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석을 해 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 개선은 결국 어떠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임수일간에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재능적인 측면으로는 서비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 서비스의 측면에서 개편 작업이 결국엔 수익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대인관계의 처세, 경쟁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성과를 보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수일간 입장에서 여기는 사가 되고 여기는 수가 되고 여기는 왕이 되면서 여긴 다시 수입니다. 임술관 입장에서는 여기가 재성, 여기가 사면서 휴네요. 그래서 관성이면서 식상이죠. 그러니까 휴가 되고 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경쟁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성과를 보일 수 있다. 본인이 뭔가 이렇게 수와 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사실 병무가 굉장히 유효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진중의 토는 병무가 될 때 생을 잘 받습니다. 정무가 되면 생을 잘 못 받아요. 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댓글로 열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성과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병무는 사실은 편제와 편관이 되거든요. 이때는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경쟁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가게 돼요. 재생살이라고 하는 건 안정된 환경이 아니라 경쟁 환경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생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좀 더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으로 대인관계의 처세에 있어서는 좀 더 경쟁을 의식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다음 직장운 측면은 이제 생각제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직장운입니다. 그래서 협동 프로젝트, 협업, 코워크 등의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직장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과는 잘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 경우에는 환경 자체는 굉장히 뭐 이렇게 비견과 정제가 합의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인비가 되면서 인비식으로 가는 구조가 되고요. 여기 이 상황에서 인비를 통해서 비견 정제 합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단과 다른 집단이 이제 함께 뭔가 코어워크를 하게 된다. 내가 저쪽에 하청을 준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협업, 협동 프로젝트, 코어워크의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성과는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과는 잘 나오는 시점이에요. 이 합의 이 환경에 아주 적합한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임, 임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임이 이 안에 숨어 있죠. 근데 그 정임이 아주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는 적합한 합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애정운으로 보면 이제 솔로들은 이색 취미 활동을 조금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색 취미 활동으로서 같이 그 안에서 취미나 어떤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연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색 취미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런 제가 알고 있는 이색 취미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굉장히 좀 희귀 동물 이런 걸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그런 파충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키우는, 물론 그런 걸 키우는 사람들이 저는 성별을 제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좀 극단적인 얘기로서 취미 활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이색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잘 찾아보면 이색 취미로서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방이 아니라 진짜 뭐 독특한 어떤 뭐 라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색 취미로 갈 수는 있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커플들의 경우에도 공통 관심사 중심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애정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만의 어떤 공통 관심사로서 어떤 둘의 어떤 결집력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임수일간에게 경호월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재능적으로는 서비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서비스 구조를 개선시키면서 이를 수익화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경쟁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떠한 성과를 보일 수 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경쟁하기에 알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직장에서는 협동 프로젝트, 뭐 협업, 코워크 등의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성과는 잘 나올 수 있고요. 애정운의 경우에는 솔로의 입장에서는 이색 취미 활동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연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커플의 경우에는 공통 관심사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둘의 어떤 애정전선의 그린라이트를 불러오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간 하나 남았죠. 이제 개수일간입니다. 또 볼게요. 개수일간, 자, 개수일간입니다. 개수일간의 입장에서는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이 아니고 모든 이력을 다시 점검해서 새로운 출발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5월이에요. 5월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가 중심이 되고 이 정화를 통해서 경금이라는 결실을 다지고요. 이 정화는 오래도록 타기 위해서 간목의 생을 받으면서 이 결실은 나중에 시장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중심이 되고 경금과 임수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결실과 이 결실에 대한 값어치가 매겨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개수일간의 경우에는 이 환경에 썩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 내다보고 본인의 이력을 다시 정리해서 그 이력을 잘 정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정리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시기로 잡아주셔야 돼요. 경금과 개수가 만났기 때문에 오래도록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성과들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한번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이력을 다시 점검하고 멀리 보고 새로운 출발점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대인관계 처세 한번 볼게요. 이 상황에서는 휴이면서 삽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가 되고요. 여기는 왕이 되고 다시 여기는 수입니다. 왕상유수사로 해석을 했을 때 확장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현상 유지에 힘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병화가 이 진중의 무토를 생하는 거에 훨씬 더 적합해요. 그러면 이게 정제와 정관이죠. 개수일간에 있어서는. 그래서 확장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현상 유지에 힘쓰는 것이 좀 더 적합한 경월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운입니다. 직장운은 생화극제, 육신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권한 위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역시나 이렇게 임수와 오화라는 것이 합의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이 겁재라고 하는 것, 타인을 믿는 것이 필요한 시점, 다른 사람의 능력이 나보다 좋음을 받아들일 것. 개수일간이 맞이한 이 환경에서 봤을 때 이 오화라고 하는 환경에 더 적합한 것이 임수이고요. 그리고 자 중에 임수가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투간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개수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임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개수보다 훨씬 더 적합한 상황입니다. 그게 일지라는 걸 통해서 해석을 해도 그렇고 환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타인을 믿는 것이 좀 더 필요하고 타인의 능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권한 위임, 내가 사원이더라도 내가 권한 위임을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거든요. 가령 사원이면 뭔가 내 위에 대리가 있고 뭐 그 위에 과장, 뭐 차장, 부장 이렇게 있어도 내가
아예 일을 못하겠다. 그럼 대리님 제가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그냥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혹은 이 부분은 대리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아무리 내가 아랫사람이어도 위임을 하는 건 나보다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다라는 생각 말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내 능력이 현 시점에서는 당신의 능력이 좀 더 나아 보이니 당신이 이걸 맡는 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좋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설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애정운입니다. 애정운에 있어서는 솔로들은 여행을 떠나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에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서 그 여행지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리프레싱도 되고요. 본인이 본인한테 주는 선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커플의 경우에는 연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지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개수일간 입장에서 경호월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연인한테 나 좀 요번에는 그냥 요번 달에는 내가 감정적으로 나와도 좀만 받아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된다. 그래서 개수일간 운세, 경호월 운세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의 환경이 나한테 유리하지가 않으니까 모든 이력을 다시 점검해서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고, 다음에 내 계획이라는 것을 좀 더 장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뭔가 확장하고 싶은 마음은 잠깐 접어두고 지금 현상 유지에 훨씬 더 힘을 쓰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의 측면에서는 권한 위임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타인을 믿는 것이 그러한 어떤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능력이 나보다 좋음을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정운에서 솔로라면 여행을 떠나 보시는 것이 여행지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커플의 경우에는 연인에게 감정적으로 좀 의지를 하는 것이 둘의 어떤 애정 전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간별 운세 해석인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하니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들 즐거운 또 경호월 보내셨으면 좋겠고, 성과가 만들어지는 경호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